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디바이스 초기화, 데이터 송수신 루틴에 대한 의사 코드를 작성하며 데이터 송수신 시 성능 향상을 위한 버퍼링 메커니즘과 인터럽트 처리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겟보드에 적용된 디바이스 초기화 방법과 절차, 표준 API 및 인터럽트 처리 방법을 비롯해 설계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과정의 고려사항 및 제약사항에 대하여 설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엔 API 모듈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해 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스템 콜 함수로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먼저 시스템 콜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콜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 운영체제, 즉 OS의 루틴을 호출해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 레벨을 설정해서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을 구분하는데요. 운영체제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원인 커널 메모리 등 자원을 사용자 프로세서가 이용하려면 커널과 사용자 프로세서가 공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대한 접근은 시스템 콜만으로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콜을 실행하면 사용자 모드에서 시스템 모드로 전환이 되며 커널에서 시스템 콜을 종료하면 다시 사용자 모드로 다시 복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와 커널 사이에 통신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리눅스에서 시스템 콜 처리는 인터럽트 처리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럽트는 주변 장치와 커널이 통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변 장치가 자신에게 발생한 비동기적 이벤트를 커널에게 알리는 메커니즘이란 의미입니다. 그림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시스템 콜을 하면 해당 함수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즉 SWI를 통해서 커널로 넘어가고 커널에서는 시스템 콜 함수를 테이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해당 커널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없는 시스템 콜 함수를 부르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수행이 끝나면 다시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커널 모듈을 설계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리눅스의 커널 모듈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을 우리가 모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커널 전체를 다시 컴파일하거나 시스템을 정지시키지 않고 실행 중에 필요한 모듈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일반적으로 커널에 관련된 것을 개발할 때 커널 전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컴파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그때 이제 커널 소스 안에 포함을 시켜서 컴파일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개발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출력 모듈 코드를 통해서 전체 과정을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가 필요한데요. 크로스 컴파일러 설치하고 커널 소스 다운로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커널 모듈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작업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hello.c라는 파일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이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프로그램 하단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모듈 init와 모듈 exit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인자로는 실제 수행되는 함수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mode init와 mode exit라는 두 개의 함수를 즉 모듈 init가 실행될 때 실행하고 모듈 exit가 실행할 때 실행되도록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삽입이 되거나 삭제가 될 때 실행되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mode init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죠. 그냥 헬로 월드를
프린트 K 함수를 이용해서, 즉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엑시트 때도 자, 나 지금 커널에서 나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모듈 안에다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체 커널 모듈을 개발하는 과정을 익히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hello.c 파일이 있는 작업 디렉토리에서 make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크로스 컴파일러로 그냥 바로 컴파일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make 파일을 만들어서 make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컴파일러 이름이 길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오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make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KDIR을 미리 받아놓은 커널 소스의 디렉토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홈 디렉토리 밑에 커널 소스를 리눅스에다가 받아 놓았기 때문에 KDIR을 홈 디렉토리 밑에 리눅스로 지정했고요. hello.c이기 때문에 hello.o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우리가 생성하겠다고 주고요. 기본적으로 메이크를 할 시에 아키텍처는 ARM으로, 크로스 컴파일러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크로스 컴파일러의 이름, 그 다음에 커널과 모듈로 우리가 컴파일하겠다는 옵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메이크 파일이 다 작성이 됐다면 모듈 컴파일 및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컴파일은 아주 단순한데요. make 명령을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이 make 명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make 파일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컴파일을 수행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make를 하게 되면 hello.ko, 즉 커널 오브젝트 이름의 모듈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다 잘 됐다면 이제 PC에서의 작업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 커널 오브젝트를 라즈베리 파이로 옮겨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로 다 옮겼다고 하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우리가 만든 커널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하는 명령은 ins 모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ns 모드 hello.ko를 주게 되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커널에 우리가 만든 커널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삽입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ls 모드 명령을 통해서 현재 추가된 hello.ko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삭제를 해볼까요? 지우는 것은 rm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할 것은 hello.ko가 아니라 그냥 hello, 즉 모듈 이름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rm 모드 hello라고 주면 모듈이 삭제가 됩니다. 모듈이 삽입되거나 삭제되면서 출력한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듈 안에 아까 뭐였죠? printf가 아니라 printK였죠. printK는 커널 명령으로, 커널 함수로서 커널 로그에만 출력을 합니다. 즉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해야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가 dmessage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dmessage 명령을 확인하면 우리가 헬로를 출력한 그 커널 로그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API 모듈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시스템 콜 처리는 인터럽트 처리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인터럽트는 주변 장치와 커널이 통신하는 방식 중 하나로 주변 장치가 자신에게 발생한 비동기적 이벤트를 커널에게 알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즉, 사용자 프로그램이 시스템 콜을 하면 해당 함수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커널로 넘어가고 커널에서는 시스템 콜 함수 테이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해당 커널 함수를 실행시키고 수행이 끝나면 다시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문서화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를 위해 타겟보드의 레지스터 메모리 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타겟 보드가 라즈베리 파이 3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 3는 BCM2837이라는 ARM 코어텍스 A53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 유닛에서 데이터 시트에 대한 기본적인 어디서 찾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는 설명을 했고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시트의 GPIO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50개가 넘는 GPIO가 있죠. 그럼 이 50개가 넘는 GPIO를 일단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GPIO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하는 게 GPF 셀렉트, 그래서 GPF 셀 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핀을 선택해서 그 GPIO 핀을 인풋으로 할지 아웃풋으로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면 000을 주면 인풋, 002를 주면 아웃풋으로 할 것이라고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선택한 그 핀의 입력과 출력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값을 어떻게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값을 주는 것이 GP셋이 되겠습니다. GP셋은 GPIO 핀을 하이 레벨로 만들어 줌으로써 만약에 여기 LED가 연결되어 있다면 LED가 켜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LED를 끄겠다면 GPIO 셋에다가 로우 레벨을 주는 게 아니라 GPIO 클리어, 즉 GPCLR이라는 GPIO 핀을 로우 레벨로 만들어 줌으로써 LED가 꺼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GPIO 17번 핀은 GPF 셀 1번 레지스터에서 제어하는데 데이터 시트에서 21에서 23번 비트가 설정 비트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 0x722000 주소가 레지스터 주소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GPIO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GPS 셋 0, GPS 셋 1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17번이면 몇 번 GP셋을 사용하게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되겠죠. 17번이니까 0번째가 10개, 그 다음 10개를 하니까 GP셋 2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셋과 클리어에 대해서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GP셋은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알고요. GP 클리어도 베이스로부터 떨어진 주소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C와 28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보고 내가 제어할 GPIO 핀의 위치와 또 그 핀에다가 어떠한 값을 줄지를 데이터 시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를 보면 어떨까요? 네, 여기 보이는 게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맨 위에 헤더 정보가 선언이 되어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커널.헤더와 모듈.헤더가 필수적으로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수 선언과 구현입니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즉 리드를 할지, 라이트를 할지, 오픈할지, 릴리즈를 지원할지 이 각각에 대응되는 함수들을 구현하는 코드가 있겠고요. 다음은 어플리케이션과 이 커널에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함수를 연결해주는 파일 오퍼레이션 구조체가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과 해제, 즉 추가할 때와 삭제할 때 여러 가지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 이 초기화를 하게 되는 함수들이 선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동작을 지정하게 되는데 모듈 init 또는 모듈 exit를 통해서 커널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떤 함수를 수행할지를 함수명을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디바이스 이름 init 여기에는 주로 초기화니까 register device, CHR device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름 exit에는 unregister, 그 다음에 character device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필수적으로 오픈 릴리즈는 있어야 되겠죠. 릴리즈는 클로즈 함수에 대응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리드와 라이트가 되겠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장치 파일의 이름을 알면 되는 거고 디바이스 파일에서는 이름과 함께 장치 번호도 알아야 하네요. 네, 커널 초기화 시기, 즉 init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파일 오퍼레이션과 함께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데요.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등록하는 함수는 register chr, 즉 캐릭터 de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락 디바이스를 만약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겠다 그러면 레지스터 BLK DV가 되겠고요.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레지스터 NET DV가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 함수 안에는 메이저 넘버를 주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치의 파일 이름, 요거는 슬래시 DV 밑에 어떤 이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연결해 준 그 구조체, 즉 파일 오퍼레이션 구조체의 포인터를 인자로 주어야 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록 해제 시에는 exit에서는 unregister character device 함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오픈, 리드 등 각 함수도 연결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파일 이름과 함께 오픈 함수가 호출되면 파일 오퍼레이션 구조체에 따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어떤 장치명 언더바 오픈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디바이스 파일 정보에 따라서 아이노드와 파일 구조체 포인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크로즈가 호출되면 역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장치명 릴리즈 함수가 수행되게 되고요. 또 리드를 만약에 호출하게 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자 영역의 버퍼에 요구하는 크기만큼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copy to user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커널에서 사용자 영역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 되면 읽기 동작 실행된 후에는 크기 정보를 리턴하게 되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영역에 준비되어 있는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 버퍼에 요청한 크기만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copy from user 함수가 실행되게 됩니다. 사용자 영역에서 커널 영역으로 데이터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록 후에는, 즉 write 후에는 기록한 개수를 리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는 것이 이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전형적인 포맷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헤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오픈, 릴리즈 등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연결해주는 파일 오퍼레이션 구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과 해제, 즉 추가와 삭제 시 우리가 초기화를 하거나 설정을 해주는 init과 exit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오픈과 리드, 라이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열거나 거기에 값을 쓰거나 읽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어떻게 생겼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오직 오픈, 리드, 라이트, 크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문서화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맨 위에 헤더 정보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수 선언과 구현입니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즉 리드를 할지, 라이트를 할지, 오픈할지, 릴리즈를 지원할지 이 각각에 대응되는 함수들을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함수를 연결해주는 파일 오퍼레이션 구조체가 선언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듈 동작을 지정하게 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를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습을 하나요? 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드라이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드라이버의 구조를 이해하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한 준비로 라즈베리 파이에 라즈비안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크로스 컴파일러와 커널 소스가 필요합니다.
네, apt-get 명령을 이용해서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즈베리안 커널 소스를 git 클론 명령을 이용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라즈베리 파이의 커널 버전과 라즈베리안 커널 소스의 버전이 같지 않으면 드라이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꼭 버전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되었으면 커널 모듈을 작성할 건데요. 홈 디렉토리에 nc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hello.c라는 파일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이 ncs 디렉토리 들어가서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init 부분과 exit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 할 때는 hello world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나갈 때는 반대로 goodbye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컴파일을 위해 make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오브젝트는 hello.object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아래에 이 K 디렉토리는 리눅스 커널 소스가 있는 경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make가 있는데요. 여기서 크로스 컴파일러로 꼭 저희가 설치한 크로스 컴파일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이 다 완료됐으면 컴파일을 해볼까요? 네, make 명령을 이용해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되었고요. ls 명령어를 사용해서 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hello.k 이 파일이 있는데요. 커널 모드 파일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잘 컴파일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 커널 모듈을 옮겨서 확인해 볼 텐데요.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해 다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SSH 통신을 통해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라즈베리 파이에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환경 설정에서 SSH를 Enable로 설정을 하면은 SSH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알아낸 뒤에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을 합니다.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는 PuTT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라즈베리 파이와 노트북이 같은 공유기에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라즈베리 파이의 환경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준비한 라즈베리 파이를 전원을 연결해 OS를 부팅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준비한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요.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격 접속을 위해서 PuTT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호스트 네임에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SH라고 라디오 버튼이 하나 있는데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커널 모듈이 있는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scp 명령어를 통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PC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이 hello.ko 파일을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IP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옮길 디렉토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네, 그럼 푸티로 접속한 라즈베리 파이에 커널 모듈이 잘 옮겨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푸티 터미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hello.ko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헬로월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라즈베리안 커널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인스 모드를 입력하고 저희가 만든 드라이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ls 모드 명령어를 통해 커널 모듈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령을 치고요.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헬로라고 저희가 만든 드라이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rm 모드를 통해서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삭제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만든 드라이버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저희가 만든 드라이버가 잘 실행되는 것을 출력된 메시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커널 모듈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성과 컴파일을 수행하였고 개발 PC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원격 접속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PC에서 생성된 커널 모듈을 라즈베리 파이에 전송하여 등록하고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수행하였습니다.